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정조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 얘기하다 험난한 앞길이죠. 예. 험난한 앞길이고 예.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차피 여당이 합의 안 해줘도 할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밀릴 필요가 없고 예. 어제 합의했는데 갑자기 오늘 예. 국민의힘이 예. 대검을 빼자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합의했던 건가요, 이게? 네. 그런데 예.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검이 들어간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게 협상하다 보면 예. 막 하다가 빠뜨리는 게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검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안 검찰 쪽에서 혹은 법무부 쪽에서 그게 로비가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항의를 하고요. 했겠죠. 예. 네.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꼬투리 잡고 지연시키자 이런 예. 작전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 민주당이 예. 뭐 어제 그 합의해놓고 오늘 왜 이러느냐 그럴 게 아니고 민주당도 요구를 하십시오. 예. 뭘 요구하냐면 대통령실 비서실하고 경호실이 빠졌잖아요. 예. 예. 비서실 경호실 넣자. 우리도 이거 넣고 싶었다. 예. 예. 이렇게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게 훨씬 낫고요. 왜 그래야 되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 들어와도 예. 야3당 국조를 할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밀리면 민주당도 이게 국민들의 버림받습니다. 예. 예. 이 이태원 참사 전국에서 저는 명단 문제에서부터 이게 진상규명 우리 국회 열렸을 때 행안부 보고만 받고 질문 못하게 하는 거 예. 전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정조사를 놓고도 밀리면 진짜 욕먹습니다. 예. 민주당이 진짜 양보 많이 했거든요. 애초 60일 기간, 예. 국정조사 기간도 45일. 그리고 그것도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국조 기간이. 예. 그럼 예비조사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단서가 또 있어요.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보고를 받는다. 기관 보고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결코 잘한 거 아닙니다. 네. 다만 그래도 국조를 여야 합의로 성사시켰다. 예. 이거 평가받는 건데 예. 또 지나치게 합의에 목매다가 더 밀리면 민주당까지 국민의힘에 휩쓸려서 이건 진짜 정치 불신 쓰나미 네. 예, 근데 저는 가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요. 이 사안에서 아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였던 사안에서 자꾸 어떤 이 진상 규명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자꾸 주는데 저게 지금 이렇게 잘 덮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 아이들 150여 명이 저렇게 된 상황에서 그 분노와 에너지란 거는 덮는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거의 여야 할 거 없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 참사의 원인과 그 또 유가족들의 분노와 또 국민들의 이 정말 억눌린 답답함을 푸는 것이 정치권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약간 꼼수로 덮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굉장히 이건 뭐 오산일 텐데요. 요 대목에서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예. 사실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범인과 특수부 검사 사이에 혐의자와 예. 절대적 우위에 서 있어요. 예. 그렇게 밀어붙여도 다 됐죠. 예. 그리고 재판은 나중에 이루어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특수부 검사식 국정 운영이 예. 그게 뭐 재판 가기 전까지 보통 통해요. 재판 가면 진실의 일단은 드러나죠. 예. 다는 안 드러나도. 예. 그런데 국정 운영에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성하는 지점이 예. 생겼는데 그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중에 한 유가족이 엄마가 예.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을 해요. 위패와 영정 없는 예. 분향소가 예. 우리들에겐 그게 2차 가해였다. 예. 예. 그리고 희생자 명단 공개를 2차 가해고 폐륜이라고 하는데 예. 누구 하나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가 2차 가해라고 유족에 대한 그 예. 말 해준 사람 없지 않느냐. 예. 이 얘기를 하는데 정신도 번쩍 들고 정말 우리들이 다 검찰 독재식 국정 운영에 네. 공포에 떨고 있나?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하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론에 밀려서 여당에서도
협조를 수용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전적으로 유가족 기자회견, 예. 네, 유가족 기자회견 다음 날 받은 거잖아요. 예. 안 받을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그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면 예. 저 안 받고 버텼을 것 같습니다. 오만하게. 예. 근데 그럴 수가 없고 심지어 오늘 나온 굉장히 그 정권 쪽에 우호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지지율이 5% 떨어지고 예. 또 부정적 지지율이 5% 올라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60% 중반대. 몇 나왔습니까? 65%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저 긍정이요. 저 지지가. 지지율이 32.5가 나왔는데 예. 이전에 비해서 5%가 떨어진 아,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정치보복 수사라는 게 네. 50%가 넘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정당한 수사라는 게 41%. 예. 이게 기적적인 수치인 게 자고 일어나면 언론이 뭐 이재명 측 이재명 비서실 뭐 예. 이러면서 돈 받은 것처럼 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예. 건 이건 애초부터 이런 수사에 대해서 편파 불공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어제 말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유철 의원 기억하시죠? 예, 예. 5천만 원 예. 네, 받아가지고 예. 형 살고 있는데 그 가석방으로 가석방 석방됐습니다. 됐죠. 예. 최홍집 씨라고 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청탁. 아, 그분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예, 예. 그 청탁건으로 들어갔는데 또 가석방 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경수 예. 전 지사는 가석방 안 됐어요. 예. 이건 정말 대놓고 자기 편 봐주기다 이런 예. 말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송치했거든요. 예. 경찰이. 근데 이 사건이 오세훈 시장 측과 송 대표 측이 송영길 후보 측이 예. 서로 합의해서 그 고소고발을 취하한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내용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맞는데 예. 8개월이냐 10개월이냐 2개월 차 났다고 예. 고소고발 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송영길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했는데도 송치를 해버리고 예. 김은혜 수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15억이나 예. 그 불성실한 신고를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 네.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기 쪽만 봐주는 정권은 정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로 예.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추락하고 예. 그다음에 유가족들 영향이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주변에서 요새 총선 망했다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 2차 괴멸이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국정조사를 받은 것 자체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거 이게 특검이 아니라 검찰 수사하는 예. 걸 국민이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국조 반대했는데 국정조사를 받은 건 밀린 거죠. 예. 그리고 이 밀린 게 단순 밀림이 아니라 예.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길지 예.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과 뭐 대통령 다시 출마할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느긋한 대통령과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대목이 이제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전 다른 얘기인데요. 어제 누가 칼럼을 하나 보내줬어요 저한테. 근데 오랜만에 참 공감이 간다는 한번 최 의원님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뭐냐면 네. 그 미국의 어떤 저서인데요. 그 엑스소리, 불쉿, 그러니까 그 엑스소리에 관한 네. 책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은 차라리 이 엑스소리, 그 멍멍소리 있잖아요. 네. 그 거짓말과 그 멍멍소리의 차이점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 책이 미국 책이. 아 제목이 뭐. 예, 제목이 저도 정확히 안 되는데 그 영어가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온 불쉿이에요. 그 뒤에가 네. 온 불쉿인데 그래서 거기 X 소리와 X 소리와 그 거짓말의 차이점은 거짓말을 하려는 자는 적어도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남을 설득하려는 의지도 있고 팩트에 기반해서 남을 어떻게 이렇게 이 논리적 구조를 짠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적어도. 네. 근데 X소리는 그냥 뭐 믿거나 남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럼 읽어보시면 뭐 굉장히 어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어떤 부분이 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어 스태핑 그만둔 거 있잖아요. 예. 도어 스탑한 거, 예. 도어 스태핑 스탑한 예. 거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으로 예. 봅니다. 그리고 그 칼럼이 뭐 그런저런 일들을 다 짚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거짓말보다 더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속여서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하게 뭐 이렇게 논리 구조도 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팩트도 좀 하고 하는데 이 X 소리는 남을 설득하건 말건 그건 중요치 않다는 그냥 상황에 하는 거죠. 예. 뭐 그냥 그런 하고 싶은 말 던지는 거죠. 그렇죠. 막 던진다. 그렇죠.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면서 설득조차도 중요치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 상황에 그렇다는데 하여튼 그거 재밌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기주 기자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예. 다윗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 사실은 저는 그 MBC가 바이든 날리면 예. 그 파동. 예. 그러니까 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이든으로 들었고 예. EXX도 들었고 쪽팔린다 뭐 명확히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쪽팔린다는 부정을 안 하잖아요. 어디서도. 예. 그래서 그거 다 들었는데 예. 그 보도와 관련하여 MBC에 대해서 이런 파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 저는 거죠? PD수첩의 재현 장면. 예. 그리고 이번에 이기주 기자에 대해서도 저는 이기주 기자가 당일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죠? 예, 뭐 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않습니다. 뭡니까? 이 파동이 확대되는 것. 예. 이기주 기자가 제가 찾아보니 예. 그 전용기에 민간인 신시 태웠다고 최초 보도한 기자.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더 미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하시- 쌓여왔던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모 씨뿐만 아니라 예. 코바나 컨텐츠의 유모 씨도 예. 이기주 기자가 보도한 이후에 예. 대통령실의 정식 직원으로 취업된 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똑같은 대통령실 취재 기자이면서도 예. 이기주 기자는 정말 정말 핫 이슈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취재를 계속 해온 것. 예. 그래서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게 된 것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예. 거 이기주 예. 기자가. 예. 그리고 이기주 기자를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것은 예. 이 역시 눈에 가시를 빼고 싶었는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는 그런 뭐 천공을 의심을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도스태핑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거 제가 천공에 대해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천공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예. 하는데 강의를 안 듣고는 남의 말을 듣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답을 하죠. 예. 기자들이 예. 수준이 안 된다. 요지는 예. 수준을 못 따라오니 이게 요지예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 얘기를 한 건 6월이에요. 예. 6월. 아. 그런데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다는 예. 건 천공 얘기를 한동안 안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천공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진 누군가가 도어 스태핑을 지속했거나 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천공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천공 전문가시네요, 거의. 제가 말을 하려면 다 들어요. 제가 늘 우리 얘기하면서 이런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일본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요? 일본. 예. 친일적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랬는데 또 그것도 천공에 관한 그 짤들이 돌더라고요. 뭔가요? 천공이 예.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예.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요지의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예.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천공의 영향력이 있나? 예.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도어 스태핑은 어쨌든 네. 천공의 조언을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랬다가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도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았던 게 용산 이전에 가장 큰 명분으로 그걸 소통. 내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쉽게 그만두기가 참 어렵겠죠. 그리고 예. 이기주 기자가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려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예.
뭔가 큰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미 계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어 스태핑이. 예.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도어 스태핑의 말실수, 설화와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예. 도어 스태핑에서 설화가 나온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당연하겠죠. 예. 그런데 너무 선전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국민 소통의 신기원처럼. 예. 이렇게 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두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 다윗이 됐다니까요. 이기주 기자가. 예. 그래서 내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야가 싸운다, 정쟁한다. 네. 익숙하시죠. 예. 대통령과 특정 언론사가 잠시 대립한다. 예. 이것도 봤어요. 예. 근데 대통령과 특정 기자, 한 명의 기자와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체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충돌하는 건 낯선 풍경이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참. 얘기하기 곤란하실 텐데 어쨌든 정권에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변곡점. 예. 저는 이 정권의 변곡점을 대선 지선에서 이긴 당대표를 무리하게 쫓아내면서 예. 한번 변곡점이 왔다. 예.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의 미래를 막은 거다. 청년 예. 정치의 미래. 이 말씀 드렸고 이 두 번째 변곡점이 지금 이 MBC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전 세계 언론 탄압국으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추락시킨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좀 부끄럽다. 예. 게다가 청소년하고도 싸우잖아요. 뭔 뭡니까? 청소년 단체가 촛불 집회를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 점수를 준다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돌렸다가 혐의예요. 아. 그런데 예. 그 단체는 그런 포스터를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웹자보라는 건 예. 조금만 손대면 예. 누군가 손대서 돌릴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아, 누구 거예요. 조작한 걸 돌린 거예요, 누가? 그게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할지 뭐로 할지 예. 어쨌든 그 단체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돌린 일이 없어요. 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게 참 저번에 그 무슨 그 윤석열 차도 그렇고 이번에 그 부마 항쟁 예. 늑대가 나타났다 이랑 씨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옹졸하게 느껴지는 건 참 안 좋은 건데 이 권력을 가진 쪽이 옹졸하다는 느낌을 주면 참 안 좋은 건데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옹졸하다고 하니까 되게 사전적으로 들리고요. 예. 요새는 좁쌀, 밴댕이 뭐 이런 단어가 동원되더라고요. 밴댕이는 저 유시민 작가 오셔가지고 그 단어 쓴 다음 밴댕이가 굉장히 유명해. 밴댕이 그다음에 좁쌀 예.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좁쌀. 여러분들이. 밴댕이 보셨습니까? 밴댕이 말린 거 봤어요. 예. 말린 거. 그날 유시민 작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니까 누가 유시민 작가 핸드폰으로 밴댕이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밴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제가 보기엔 밴댕이가 보기보다는 이 내장 두꺼워요. 그렇게. 아 두꺼운데 밴댕이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내장이 적다는 예, 건데. 이제 딱 붙어 있다는 건데. 예, 좁쌀. 좁쌀이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글쎄요. 아, 이게 참. 우리가 대인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예. 근데 좀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윤석열 차 때도 그 대통령실 대응이 참 뭐랄까 그렇게 보였잖아요. 약간 그 고등학생이 포스터 그린 건데 그거를 그거 뭐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제 아주 볼썽사나웠죠. 예. 자 다른 얘기죠. 민주당 얘기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뭐 이 객관적인 표현으로 전방위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날이다.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슨 대안론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물론 그게 다수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그 우선은 민주당은 예. 공식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 주변을 탈탈 터는 이 수사를 예. 정적 죽이기, 예. 정치 보복, 야당 파괴 예.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정말 모든 걸 걸고 맞서 싸워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민주당의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검찰이 제공하고 예,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겁니까? 예.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 이외에 예. 증거로서 아직까지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예를 들면 지금 구속됐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혐의가 있고 예.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예.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해 보겠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네. 계좌 추적? 뭐 나왔는지. 예. 그랬더니 확보해 보겠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정말 군색해 보이는 것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검은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 그 예. 이해할 수가 없고 예. 어제는 KBS가 또 특종이라고 보도를 예. 했는데 예. 그 김혜경 씨 법카와 관련됐던 A 씨가 예. 이재명 대표 집에서 현금 다발을 받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있었다. 예. 어머니 상당하고 예. 이런 돈이 있었고 예. 그걸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예.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조홍천 의원. 예. 그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는 조홍천 의원도 아유 그게 혐의가 있다고 보긴 힘들지 않겠냐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수사와 관련하여서 민주당은 적어도 몇 가지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던 서른 의원이 대선 기간의 내용을 알고 나서 이재명 참 억울했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서른 의원은 지금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죠. 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낙계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 예. 이런 콘센서스는 광범위하게 거의 모두가 가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건 사실 그 부분은 냄새만 풍기는 거고 핵심이 대선 자금으로 뭐 8억 받았다, 6억 받았다, 뭐 1억 4천을 옛날에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선거 자금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건 서른 의원이 NY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걸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래서 서른, 윤영찬 그리고 몇 명 됐는데 윤영찬 의원은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해명까지 한 사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서른 의원은 가나 거죠? 봐요. 해명이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복귀설, 조기 복귀설이 어디서 이렇게 막 나오냐? 보니까 보수 언론이에요. 아, 그래요. 예. 보수 언론에서 이낙연 조기 귀국설 김부겸 문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 이 기사 조선일보가 썼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싱크탱크 28일 재가동된다. 이낙연 복귀설이 솔솔 나온다. 이거는 중앙일보 보도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도들이 뭐 NI계 서른이 뭐 어디 방문한다. 이건 세계일보 보도고 이런 식으로 언론발 이낙연 조기 복귀설이 막 나오고 있고. 예. 보수 언론은 모르겠고요. 만약에 어떤 이 전략가들은 민주당을 쪼개기 위해서 일련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여당도 깨지고 야당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당을 깨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깨면 당 하나 만들어서 돈이 얼마나 들며 게다가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은 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권리당원이. 1,000원 내지 10,000원 혹은 더 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새로 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은 어떻게 깨진다고 보십니까? 친윤과 저는 이게 이제 다들 이준석 쪽에서 신당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친위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친윤. 친위 정당. 저는 친위 정당이 검사들과 그다음에 또 김한길 대표 전 대표님과 그리고 민주당 쪽에 또 일부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불신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정치 현실상.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막강한 힘이 생겼으니까 그런 친윤 정당이 오히려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왔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부
비명 쪽 의원들이 갈라서 나간다. 뭐 이런 분석이고요. 그거를 그건 여당 집권 세력은 노리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노리고 어쨌든 집권 세력과 궤를 같이 하는 일부 보수 언론은 예. 민주당이 분열되기를 호시탐탐 기다리며 예. 불쏘시개를 던지고 예. 싶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물증으로 물증으로 돈 받았다거나 예. 죄가 있다는 게 이게 확정돼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안 되는 예. 한 이재명 대표는 결사항전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고 예.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예요. 예. 이분도 예. 제2의 조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나 이런 ARS 기준으로 25% 이하로 떨어져요. 이런 일이 생겨요. 30%대만 유지해도 이런 일 안 생겨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45%에서 예. 50% 사이거든요. 그래서 생기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낙연계 일부 의원들이 예. 과거 친문 세력이 당대표 선거 준비를 한다는데 깨봉하셔야 됩니다. 정말 당대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100만 당원에.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을 얻냐. 야당 파괴 공작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아지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나면 그거는 1등 공신으로서 다음을 보는 거고 열심히 싸웠는데 물증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런 가능성 제로 같은데. 왜냐하면 친문 세력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탈탈 턴 게 2018년이거든요.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증이 생겼다. 그럼 그때 열심히 당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에게 기회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이낙연 대표한테 가서 매달리고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치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외면을 받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